자, 제목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부를 들어가기 전에 지금 같은 제목으로 세 번째 설교를 하고 있어요. 무슨 말일까요? 왜 1부를 들어가기 전이지? 1부의 내용이 뭐라고? 인간이 비참한지를 말해주려고 하는데 그 비참함에서 이제 그 다음 단계 얘기하고 있는데 잠깐만 그 전에 정말로 우리 삶이 비참한가? 그거 한번 정리하고 가야지 그런 취지의 얘기를 하는 중이에요.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한번 짚어주면은 우리한테 위로가 필요하다. 그 위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 위로를 알기 위해서는 어떻게 되냐? 첫 번째, 우리의 비참함과 두 번째, 거기서 어떻게 구원받았는지 세 번째, 그 구원을 통해서 어떻게 감사하는지 알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비참함을 얘기할 것이다. 라고 하는데 정말로 우리가 비참함을 느끼고 있는가를 알아보는 파트 중에 있습니다. 자, 메인 말씀 요새 항상 읽고 있는 거죠.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아,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죽음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무엇과 무엇 때문에 비참하다 그랬어요? 죄와 사망 때문에. 자, 근데 사실 어때요? 사망으로 인해서 인간이 비참하다라는 거는 잘 알 수 있어요. 그렇죠? 너무 근정을 많이 느끼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정말로 죄가 우리 삶에서 비참함을 만들고 있나? 이건 좀 잘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너 죄인이야 아니라고 했을 때 우리 모두가 죄인이라고 인정할 거예요. 그렇죠? 경희가 넌 죄인이 아니야. 혁진아 넌 죄인이 아니야. 그렇죠? 그 항상 알고 있죠. 피할 수 없는 지문 투명 인간 얘기. 맞아요. 그것만 떠올려봐도 우리가 죄인이라는 건 부정할 수 없어요. 근데 그렇다 보니까 아 내가 나쁜 마음은 있지까지는 가더라도 이것 때문에 인생이 비참하다는 사실상 연결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단계는 뭐예요? 제가 여러분한테 반박 불가하게 하나하나 제시하고 있는 거예요. 죄가 왜 우리 삶을 망가뜨리는지. 첫 번째가 뭐였어요? 자기 불신. 내가 죄성이 있다 보니까 만약에 내가 꿈을 이루었을 때 갖고 있는 꿈들 다 있죠. 그 꿈을 이루었을 때 그 꿈을 가지고 내가 과연 뭘 할지를 장담하지 못해요. 그렇죠? 자, 여러분 여기서 나는 한 번쯤 잘생겨 보고 싶다. 지금 너무 별로라서 손 들어볼까요? 아, 들면 어떡해. 저렇게. 아, 좀 뭐 뻔뻔하게 그냥 아, 저 충분한 얘기 해야지. 그치, 영희가? 우리가 흔히 잘생기면 되게 좋겠다, 행복하겠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요새 TV에 어떤 친구 나오고 있어요? 정준영 친구. 근데 내가 정준영 볼 때마다 어떤 생각하냐면은 만약에 내가 저 페이스였으면 나는 안 망가졌을까? 저 키에, 저 얼굴에, 저 말빨에, 저 노래 실력에, 게임도 잘해. 어딜 가서 얘기해도 여자가 가만 놔두질 않아. 나는 저기까지 안 갈 수 있었을까? 그거 생각한다면은 우리가 과연 어떤 권력을 가져도 되는 인간들인가 내가? 그런 자기불신 때문에 내 꿈을 편히 쫓지도 못하고 그렇다고 안 쫓지도 못해요. 그 다음 두 번째, 욕망. 이 끝이 없다. 소유. 저만큼 가지면 행복하겠지. 근데 거기 간 사람들은 또 저기를 바라보고 있어. 그 사람들은 또 저기. 채워지지 않아서 힘들고 채워봤는데 여기가 도착점이 아니어서 힘들고. 그래서 그것 때문에 소유, 명예, 성욕, 감각. 그 지난주에 감각에 대해서 얘기했었죠. 그래서 자기 감각을 극단적으로 추구하다가 해볼 걸 다 해봤는데도 여기서 행복이 없어. 아 어떡하지? 그렇다 보니까 마약까지도 하게 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거는 뭐 따로 다 분류하진 않았는데 대가. 이건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가 위에 두 가지 성질을 갖고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삶에서 언젠가 한 번은 실수하고 잘못한 경험이 있을 거예요. 대부분은. 자, 그 죄가 언젠간 나한테 대가를 요구하지 않을까? 그 피해자가 나한테 원한을 갖고 있진 않을까? 아니면 이 더러운 내 모습이 언젠간 까발려져서 마치 원동이가 언젠간 태희의 비밀을 까발리겠다고 굉장히 결심하고 있는 것처럼 언젠간 그것이 까발려져가지고 내 삶의 발목을 붙잡진 않을까? 우리는 이 비참함을 평생 지고 살아야 돼요. 그런데 진짜 이런 문제에서 자유롭다 치자고 어떤 사람은 너무 이렇게 달관해가지고 소유욕도 없고 명예욕도 없고 성욕도 별로 없고 진짜 잘라가지고 그래서 뭐 그런 어떤 뭐 예를 들면 뭐 대가를 불안할 필요도 없고 자기는 진짜 어떤 죄성이 없어 그런 사람 그냥 있을 수 있다라고 치자고요. 근데 오늘은요 이 사람도 피해 나갈 수 없는 걸 얘기할 거예요. 바로 그걸 뭘까요? 아 유튜브? 니한테 잘 안 들려가지고 죽음은 그 다음 주고 자 이번 뭐냐면요 죄의 범주 안에 있는 건데 바로 타인의 죄예요. 어떤 말일까요?
내가 죄를 짓지 않아도 타인의 죄 때문에 우리는 평생 동안 영향을 받고 살아야 돼요. 자, 내가 되게 동감하는 말이 있어. 혹시 이런 말 들어본 적 있니? 그치? 우리가 누가 요새 참 힘들어라고 할 때 사실 일의 내용이 힘든 경우는 많진 않은 것 같아. 물론 있기도 하겠지만은 대부분 뭐가 제일 힘들어? 관계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힘들지. 그래서 최근에 진짜 열받았던 거, 이제 인터넷 뉴스 보다가 그 군대 얘기 나왔을 때 우리 핸드폰 풀리고 외출 풀리면서 그 인터넷에 어떤 기사가 떴었죠? 이런 거 이제 뭐 리플도 마찬가지인데 이제 이런 얘기 떴을 때 혹시 내가 그때 빡쳐가지고 내 개인 페이스북에 쓴 거 본 사람 있어요? 있죠, 몇 명 있죠. 너무 열받는 거야. 그래서 편하다고. 그래서 군대가 야 그렇게 치면은 회사는 뭐 그동안 핸드폰 못 쓰고 외출 못 해서 힘들었냐? 내가 막 그래서 그때 내가 뭐라 했냐면은 군대가 힘든 이유는 일이 힘든 것도 있지만은 사람하고 문제가 힘들다. 직장이야. 직장 상사랑 부딪힌 다음에 퇴근하면 그만이지만은 니네는 직장 동료하고 같이 살잖아. 그렇잖아. 심지어 교회도 같이 나왔잖아. 365, 24/7. 이거 얼마나 극혐이야, 그치? 심지어 좁은 데여가지고 소문도 금방 나. 좋은 소문도 안 좋은 소문도. 근데 좋은 이야기는 드럽게 안 퍼져. 이거를 해야 되는 곳이라서 절대로 힘들지 않을 수가 없다. 그렇게 말 좀 하지 말라. 나 너무 열받았거든. 맞죠? 우리는 그렇게 관계 문제가 생겨요. 자, 그럼 우리 한번 생각해 볼게요. 관계 문제는 왜 발생할까요? 다름 아닌 우리가 지금 얘기하고 있는 죄 때문이겠죠. 아까 죄성이 막 있다고 얘기했어요. 자, 근데 내가 갖고 있는 죄성을 감당하는 것도 힘든데 문제는 뭐야? 각 사람의 죄성과 죄성이 만났을 때. 죄의 가장 기본적인 본질은 뭐예요? 자기중심적인 거예요. 내 거, 내 소유. 근데 이 두 사람이 만나가지고 서로 내 거야, 내 거야를 하고 있는 거죠. 자, 더 편한 자리가 내 거야, 내 거야 이씨 그러니까 싸우게 되고, 아니면은 어떤 사건에 대해서 둘 중 한 사람이 좀 이해를 받아야 돼요. 그 이해 내 거야, 그 이해 내 거야. 이런 감정적인 다툼. 그래서 참 관계 문제가 사람들 정말 씨가 아니지. 씨를 말리면 안 되지. 피를 말리죠, 그렇죠? 정말로 스트레스가 심하고 그것 때문에 사람이 죽기도 하고. 가끔마다 이해 안 가는 것 중에 하나가 군대에서 관계 문제 때문에 자살하는 케이스 있잖아요. 아니 길어봤자 2년 후면 나갈 텐데 근데 이해가 가요. 사람이 관계 문제 때문에 고통받기 시작하면은 거기 안에 진짜 깊게 빠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세상 모든 사람은 나를 미워하는 것 같아. 저도 물론 여태까지 살면서 적도 많이 만나봤고 논쟁도 많이 해봤지만은 아무리 많이 해도 익숙해지지 않는 것 같아요. 누군가 나를 증오한다, 누군가 나를 미워한다, 보기 싫은 애가 생겼다. 여러분도 부대 안에 아마 있을 거예요. 누군가 딱 봤을 때 에이씨 보기도 싫은. 가끔 이제 물건 전달해 줄 일 있으면 손 닿기도 싫어가지고 이렇게 해주게 되는. 맞아요. 그게 있음으로써 참 내가 힘들어요. 그래서 이런 관계 문제, 내가 때론 피해자가 되기도 하고 때론 가해자가 되기도 하고. 나는 몰랐었는데 나도 모르게 내 욕심이 내 죄성이 누군가를 찔러가지고 내가 어떤 그런 가해자가 되는 경우도 생기고. 자, 이게 바로 어때요? 죄와 죄가 부딪혀서 만나는 관계적인 문제죠. 이거는 내가 죄성이 있나 없나고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자, 관계 문제도 있는데 타인의 죄 때문에 더 불안한 건 뭘까요? 사실 어찌 보면 관계 문제 귀엽지 이거에 비하면 뭘까요? 타인의 죄가 언제 두려워요? 바로 범죄죠. 범죄. 어떤 거예요? 그 4대 강력범죄 있죠. 뭘까요? 혹시 알고 있나요? 살인, 절도 아니야. 강간, 강도. 강도는 앞에서 뺏는 거야. 절도하고 좀 달라. 강도 그리고 방화 이렇게 돼요. 자, 이런 것들은 왜 발생해요? 내가 죄가 갖고 있어서 발생하나요? 아니에요. 내가 죄가 있는 것과 없는 것과 무관하게 타인의 죄성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것이고 이것을 내가 뿌리 뽑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상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우리는 굉장히 불안하게 살고 있죠. 타인의 죄성을 억제해야 되기 때문에. 자, 우리가 굉장히 당연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굉장히 이상한 것도 있어요. 예를 들면 이 여기만 봐도 인간의 죄 때문에 원래는 없어도 되는 건데 굳이 있는 게 뭐가 있을까요?
군대, 군대도 맞겠죠. 군대도 어떤 다른 집단의 욕망을 막기 위해서 또 뭐가 있을까요? 너무 일상적인 거. 예를 들면 저기 우리 문마다 뭐가 달려 있어요? 잠금 장치, 그렇죠? 잠금 장치가 없는 문은 문으로서 가치를 못 한다고 생각을 하죠. 근데 사실 이게 당연한 건 아니에요. 남의 집이니까 안 들어가는 게 맞는 거고 내 거가 아니니까 안 가져가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그게 상식적인 거예요. 근데 다른 사람의 죄를 통제하기 위해서 자물쇠, 잠금 장치, 세콤 이런 것들이 있죠. 이것들은 내가 어찌할 수 없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타인의 죄가 범죄로 이어져서 누군가 나한테 해를 가하는 거는 내가 어떻게 할 수 없고 평생 동안 이 불안함 속에 살아야만 돼요. 우리 아내가 일을 나갔을 때 매번 일 끝나고 올 때마다 데리러 가야 돼. 솔직히 귀찮아. 아, 롤 하고 있는데 도중에 못 끄는데 도착했대. 아씨, 어떻게 그럼 나가야 돼. 근데 그때가 언제였냐면은 저기 낙선을 살 때였었는데 버스 정류장하고 집하고 직선거리로 딱 그냥 바로 직방이에요. 불과 한 250m, 300m 짧은 거리예요. 근데 그게 웬만하면 혼자 오라고 하고 싶은데 그렇게 못 하겠어요. 왜요? 일을 당할까 봐. 그 일은 내가 죄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 아니면 아내가 죄를 가지고 있느냐 없느냐하고 상관없기 때문에 오히려 예쁜 외모 때문에 더욱더 불이익을 당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이기 때문에. 못 들었다. 아이씨. 그래서 우리가 통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우리는 평생 동안 그 불안한 가운데 살아야만 하고 오늘도 TV에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나오고 있죠. 다른 사람들에게 사기를 맞고 혹은 상해를 입고. 예를 들면 그 어제 TV에 그 얘기 나오던데 조조순이 출소한다고 해요. 2020년 10월에. 그 피해자가 알죠? 그 나도 어제 봐서 알았었는데 생식기하고 그 장기 80 생식기 80%인가 아니면 장기 포함해서 80%인가 80%가 이제 기능을 못 한다고 얘기를 해요. 말도 안 되죠. 그 어린애가 뭔 잘못이 있다고. 근데 그거는 타인의 죄 때문에 발생한 일이고 근데 문제는 뭐예요? 우리는 평생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면서 살아야 돼요. 자, 또 타인의 죄로 발생하는 문제가 뭐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관계, 범죄, 또 구조적인 죄. 이거 뭘까요? 이건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우리가 경제 문제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경제 문제.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구조적인 죄는 정의한다면 뭐냐? 개인의 작은 그러니까 요만한 죄 모여서 개인들은 별 신경 안 쓸지 몰라도 이것이 이만한 죄가 돼가지고 사회적 문제를 만들어내고 있을 때 그 중에 하나가 경제 문제죠. 여러분 지금 세계가 생산하는 식량의 양이 전 세계 인구가 충분히 먹고 살고도 남는 양의 6배라고 합니다. 자, 근데 지금 세계에는 기아가 멈췄나요? 아니죠. 분명히 뭐 예를 들면 옛날에 농경 사회를 시작했을 때 아마 그 선조도 이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야, 이제 농경 기술이 발전해가지고 정말로 모든 사람들이 먹고 남을 만큼의 식량이 생산된다면 이 세상에 굶는 사람은 없겠지. 자, 그런 세상이 왔어요. 어때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처음 얘기했던 소유에 대한 욕망. 이미 내가 먹고 있을 그 내가 먹고 사는 충분할 만한 것을 가졌어요. 그럼 애도 더 욕심을 부려요. 그럼 애도 남의 것까지 빼앗아서도 더 욕심을 부리려고 해요. 그러니까 지금 세계에 경제 문제가 발생하게 되죠. 내 거 하다가. 이거를 여러분들이 가장 잘 체감할 수 있는 게 무슨 문제예요? 경제 문제 중에서 특히 부동산. 여러분들 결혼할 거예요? 결혼하고 싶죠? 왜 태희 왜 안 할 거야? 결혼 생각만 해도 이렇게 미소가 지어져가지고 그렇구나. 가장 큰 문제가 뭐예요? 집이 없어요. 근데 여러분 그런 생각할 때 있죠. 차 타고 가다가 천지 빼가리가 아파트예요. 저렇게 많은데 내 거 하나가 없구나. 그 생각할 때 있죠. 재밌는 게 뭐냐면은 우리 잠깐 그때 얘기했지만은 수요가 많아서 그런가 보다. 그럼 공급을 늘려야지. 부동산 업계에서는 그게 안 통해요. 왜 그럴까요? 공급을 늘렸더니 이미 이 수요가 만족된 자들이 그걸 또 사버려요. 왜? 더 많은 수익을 얻기 위해서.
자, 그러면 정말로 그들이 그 수익이 있으면 안 될 정도로 삶이 어려운 사람들일까요? 대부분? 예를 들면 한 달 수익이 180이어가지고 4인 가구를 꾸릴 수가 없어. 그런 사람들이 그런 걸 할까요? 그럼 이해라도 하지. 대부분은 뭐예요? 이미 자기가 향유하기 충분하고도 남을 만큼의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더 이 욕심을 못 참아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부동산 투기 때문에 젊은이들이 결혼을 못하고 꿈을 못 꾸고 있어요. 제발 이거 멈춰주세요. 멈춰주세요. 아무리 얘기해도 들어 처먹질 않아요. 왜? 내 거를 만족시키고 싶기 때문에. 이것이 죄가 만나서 부동산 문제라는 하나의 거대한 구조적인 죄가 되어버렸죠. 우리는 그 현장 가운데 살고 있고요. 그렇죠? 또 구조적 죄 어떤 것도 얘기할 수 있을까요? 많이 가슴 아픈 문제지만 세월호 사건 이런 것들, 물론 더 밝혀져야 할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지금까지 밝혀진 바로는 개인의 죄들의 집합체였죠. 그 선박 회사의 욕망, 그리고 국정원의 욕망, 그리고 그거 허가해준 공무원들의 욕망, 뇌물을 받고 그러니까 실제 규정 이상의 증축을 하는 것을 허가해주고 그런 것들이 욕망이 쌓여가지고 구조적 죄가 됐고 그 구조적 죄가 그때처럼 어마어마한 아픔으로 바뀌기도 하지요. 이런 거 굉장히 많을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뭐 회사 같은 데에서 야 이건 전통이야. 다들 그렇게 하는 거야. 어디 자식이. 그래서 내가 드러난 죄가 아니라는 이유로 거대한 구조 뒤에 숨어서 다들 그렇게 하니까 그래서 하청업체 조지기도 하고 아니면 안에 잘못된 전통 문화를 만들어가지고 야 원래 그 신입 여직원이 술 따르는 거야. 내가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게 아니라 전통이 그렇다고.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고 있죠. 자, 이걸 보면 어때요? 지금까지 이야기한 것들은 내가 죄성이 있는가 없는가 하고 무관한 문제예요. 내가 죄가 없더라도 아무리 내가 이것들에 대해서 마음을 잘 지키고 내가 성욕 때문에 너무 싫어서 내가 불알 자르고 고자가 됐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우리가 평생 동안 견뎌야 될 문제예요. 관계적인 문제, 범죄에 대한 문제, 구조적인 죄하고의 싸움. 자, 결론은 뭘까요? 이런데 인간이 비참하지 않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이 죄의 문제가 인간을 비참하게 만들지 않는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이것 때문에 평생 동안 고민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이 시각으로 세상을 한번 바라보세요. 세상이 겪고 있는 대부분의 문제가 죄로 기인했고 이 죄를 억제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것들이 낭비되고 있는가. 그리고 이 죄를 억제하지 못해서 얼마나 많은 아픔들이 나타나고 있는가. 어제 엄청난 비극이 발생했죠. 뉴질랜드에서. 백인 우월주의자들이 이슬람 모스크에 들어가가지고 49명을 죽였어요. 총기로. 이런 세상에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죄가 비참함을 만드는 세상. 그룹도 이야기했습니다. 죄가 모여서 만든 것은 무엇이 있을까라고 했는데 조금 어려운 것 같아요. 이 주제가. 그래서 어떻게 해볼까요? 타인의 죄 때문에 피해를 받아본 경험 아니면 내가 내 죄로 누군가에게 피해를 주었던 경험 뭐 아까 얘기했던 관계적인 문제든 아니면은 뭐 범죄에 있어서든 아니면 구조적 죄에 있어서든 내가 이 죄성 때문에 다른 사람과 문제가 생긴 경험을 한번 이야기해 봅시다. 만약에 이것도 얘기할 수 있으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조금 어려운 것 같아가지고 그렇게 바꿀게요. 다시 한번 정정합니다. 내 죄로 인해서 혹은 타인의 죄로 인해서 서로 간에 피해를 준 적, 받아본 적. 네, 이렇게. 자, 좀 조별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나요? 궁금합니다. 항상 이런 사례들은 사실 제가 생각하는 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의견에서 나온 것들이 좀 궁금해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의 나눔은 주변 그 형제들한테 되게 도움이 될 거예요. 자, 어떤 걸 좀 나눴나요? 미영훈이. 오케이. 그러니까 이제 학교에서 발생하고 있는 왕따나 괴롭힘에 대한 문제. 저도 참 고민이 커요. 저 친구가 나중에 과연 좋은 학교 생활을 할 수 있을지. 왜냐면 나도 조금은 경험한 입장에서 나는 피해자였거든요. 근데 피해자였는데 초등학교 5학년 때 당한 일이 지금까지도 잊혀지지가 않아. 저 친구가 피해자가 된다면 그 기분이 참 어떨까. 그리고 혹시라도 저 친구가 가해자가 돼가지고
나 같은 어떤 증오를 품고 있게 되면 나같이 죄를 향해 증오를 품고 있는 사람을 만들게 되면 어떡하나 걱정이 좀 있죠. 혹시 용식이나 줘. 그러니까 증오를 유지하고 싶어하는 나의 마음, 그렇죠. 그런 것들이 분명히 관계적으로 아니면 내 인생에서도 별로 좋은 게 아닌 걸 알고 있는데 내 죄성이 그런 걸 만들죠, 그렇죠. 그리고 또 누군가는 나처럼 또 그런 죄성 갖고 나를 바라볼 수도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길 수 있겠죠. 맞습니다. 다음 오케이. 아까 그냥 내가 그냥 생각해서 얘기를 해볼게요. 아까 보안 스티커 잠깐 얘기하길래 어찌 보면 보안이라는 게 필요한 것 자체가 참 죄의 결과일 수 있겠죠. 남의 정보는 안 보는 게 맞는 거죠. 남의 정보를 왜 봐? 남의 것을 빼앗기 위해서, 전쟁을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내 소유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안 노리는 게 맞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혹시 삼국지 좋아하나요? 삼국지? 삼국지 좋아하는 사람? 별로 없나? 아무튼 저도 좋아합니다만은 가만 생각해 보면은 참 개새끼들이에요. 그냥 지 더 많은 땅 갖고 싶다고, 지 더 많은 세상을 잃어보고 싶다고 거기다가 천하의 이름을 붙이죠. 천하. 내가 천하를 갖겠노라 하면서 사람들이 죽어 나가든 지 병사가 죽든 말든 간에 전쟁을 일으키죠. 물론 거기다 물론 대의 명분을 달긴 하지만 참. 근데 전쟁은 다 그런 거죠.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갖고 싶고 근데 내 피는 흘리기 싫고. 그래서 사람들의 전체주의라는 이름 아래 선동해서 너 제가 니네 욕했다? 나쁜 놈이지? 가서 싸워. 이기면은 그 전리품은 내 거. 이게 바로 세계사 속의 모든 전쟁이죠. 이렇게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결론은 뭘까요? 이런 죄를 바라지 말자. 지금은 그 단계 아니에요. 그렇다고 바라자도 아니겠지만 지금은 그게 아니라 그래서 우리 삶은 비참하다. 죄와 사망이 허덕이는 우리 삶은 비참하다. 그래서 무언가가 필요하지 않겠는가. 이 얘기를 하고 싶었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